제가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을 겪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인생의 희로애락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크게 깨달았죠.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고달프고 화가 나다 못해 우라통이 터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70살인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사랑하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에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죠.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 셋과 예쁘게 큰 딸 둘이 있답니다. 덕분에 남편의 장례식이 쓸쓸하지 않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많은 명복을 빌 수 있었죠. 아들 두 녀석과 딸아이는 40이 넘어 모두 시집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막내 아들은 30이 조금 넘어서 아직 독립하지 않고 저와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막내 아들에게 애정이 많이 갑니다. 막내 녀석은 명문대를 나와 IT 기업의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IT 회사가 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심심하고 지루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공부에 도전을 할까 했는데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해버렸고 돈을 벌어보기로 결심했죠. 물론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칠순의 나이에 어디서 받아줄지 모르지만 받아주는 곳만 있다면 이 한 몸 열심히 불태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력서를 끄적이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식당과 택배 포장하는 곳에 찾아갔죠. 하지만 나이 제한에서 걸려 바로 탈락해버려서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이력서를 내봤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늙은이를 쓰는 것보다 젊은이를 쓰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니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라 믿으며 이력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더니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으니 열심히 일만 해주면 된다며 면접을 보자고 했답니다. 나이 7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화통화에 얼마나 기쁘던지 면접 보는 장소까지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일은 하실 수 있겠어요? 편의점 일은 꽤 단순해서 며칠만 고생하시면 쉽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왔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알바생한테 일하는 걸 배우도록 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 노인네한테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네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바코드를 찍어 계산하는 포스기 사용 방법부터 물건 진열과 창고 정리 등등 정신없이 일을 배웠죠. 저는 모든 걸 하나하나 수첩에 메모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달달 외우며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했답니다. 편의점 알바 3일차까지는 옆에 젊은 알바생이 도와줘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부터 저 혼자 낮 시간에 일을 해보라고 지시해줬답니다. 이튿날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편의점에 출근해 정리정돈부터 하고 카운터에 서서 긴장하며 손님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 3일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식은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행여나 제 손이 느려서 화가 나는 손님이 있으면 어쩌려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계산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실수 없이 6시간을 일했고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짜릿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절 가르쳐준 알바생의 말대로 진상 손님이 있어 약간의 위기를 겪게 되었답니다. 50대 남자로 보이는 남자가 냉장고에서 숙취 음료를 들고 계산대로 걸어오면서 저를 향해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고 당황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그거 하나 못 받고 뭐하냐? 네? 손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는데? 내가 카드를 던졌으면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감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숙취 음료를 원샷하고 계산대에 올려두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진상이구나 싶었죠. 저는 20살 이상 어린 남자에게 반말과 행동을 당하니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일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상도 못할 진상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자였는데 편의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한참 동안 물건을 고르더라고요. 찾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해서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돌았는데 글쎄 초콜릿 하나를 절반가량 먹고 그대로 올려두고 간 겁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잘 보이지 않게 몸을 돌리고 당을 충전했더라고요. 1,000원밖에 하지 않는 초콜릿이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중에 한 분이 초콜릿을 절반만 먹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 초콜릿 폐기 처분하세요. 네? 사장님,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전취식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신고해봐야 훈방 처리될 거예요. 이런 일 가끔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은 처음엔 이런 손님을 보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는데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더랍니다. 피해본 금액만 물어주고 아무렇지 않게 훈방이 되었다고 했죠. 결국 편의점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말대로 그냥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명씩은 꼭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삼각김밥을 그냥 들고 나가길래 잡았더니 유통기한이 방금 지난 거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손님도 있었고 계산을 하기도 전에 음식물을 먹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답니다. 또 어제 사갔던 얼음이 다 녹았다며 새로운 얼음으로 바꿔달라는 손님도 있었네요. 그렇게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손님들이 찾아와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고 만일의 상황을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진상 손님들이 있는 반면 좋은 손님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한눈에도 나이가 많아 보이니 고생한다며 바카스를 결제하고 저에게 권하는 분이나 1+1 과자를 사서 저에게 수고가 많다며 하나를 주고 가시는 분도 있었네요. 또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매일 폐지를 가지러 오는 남자 노인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를 띄우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답니다. 아이고 여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꽤 더운데 수고가 많아요. 오늘 아저씨 드리려고 박스를 창고에 숨겨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 덕분에 먹고 사네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매일 환대해 주시니 나중에 복 받으실 겁니다. 보잘게 없다뇨. 우리 같은 노인들이 옛날에는 날아다닌 거 잊으셨어요?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달라지긴 했지만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힘내자고요. 저는 그 노인에게 박스 뭉치를 전해주었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미소로 감사 인사를 했네요. 이런 순간이 매일 반복되니 제가 일을 하기로 나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답니다. 그렇게 웃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편의점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급여가 찍히자 얼마나 신이 나던지 기쁜 마음을 안고 시장을 봐왔답니다. 회사 일로 고생하는 막내 아들에게 고기와 생선을 요리해서 상을 차렸고 제가 월급 탄 걸 자랑하려고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오늘 첫 월급 받았다? 야, 엄마 대단하시네. 요즘 편의점 알바생들 힘들다고 며칠 만에 때려치운다고 하던데 일은 힘들지 않아? 일은 재밌어. 몸을 많이 쓰지도 않고 한가한 시간도 있고 해서 따로 휴식이 필요하지도 않아. 다만 뭐? 진상 손님들이 조금 짜증이 날 뿐이야. 진상? 아니 엄마 같은 어른이 일하고 있는데도 진상을 부린단 말이야? 말도 마라. 예의 없고 상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오늘도 선주벌이나 되는 여자애가 10,000원짜리를 집어 던지더라. 뭐야? 아이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엄마, 편의점 그만두면 안 돼? 한 달 일해봤으니까 다른 걸 해봐.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이야. 나도 사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거 걱정돼. 아니야, 계속 일할 거야. 나는 책을 펴면 바로 잠만 오고 해서 적성에 안 맞아. 나가서 활동적인 걸 해야 하는 체질이라고. 그리고 남의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나보다 더 고생하는 노인들이 지천에 널렸어.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착잡하네. 여하튼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말리지는 않겠는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바로 그만두도록 해. 그렇게 저는 제 의지를 세워서 계속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답니다. 편의점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많았고 진상 손님과 좋은 손님이 뒤섞여서 여러 감정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내성이 생겨서 어떠한 진상짓을 당하더라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웃으며 대응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진상을 뛰어넘는 초특급 진상 손님이 편의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였는데 인상부터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손님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 계산을 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세요, 손님? 아니, 할머니. 내가 소주를 샀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종이컵이 빠졌잖아. 아, 종이컵은 저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여기 왜 이래? 손님이 원하는 걸 바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봐요, 할머니. 소주컵 하나 서비스로 달라고요. 무슨 눈치가 그렇게 없어?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서비스로 종이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건 라면 먹을 때 필요한 뜨거운 물과 나무 젓가락이 유일했죠. 손님, 죄송하지만 종이컵은 서비스로 드리지 못합니다. 직접 구매하셔야 돼요. 뭐라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좋아, 그냥 마시지 뭐. 그렇게 말한 손님은 제 앞에서 소주병을 따서 나발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꿀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꽤 많은 양을 마셨죠. 이 할망구야. 당신이 소주잔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병나발을 불잖아. 이제 만족해? 손님, 편의점 안에서 음주를 하시면 안 돼요. 드시려거든 나가서 드세요. 이게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네? 무시라뇨, 손님. 말씀 조심하세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그럼 당신이 어쩔 건데? 전 진상 손님과 더 대화를 나누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기분 푸시고 그만 나가주세요. 나 아직 살 거 남았거든? 저기 담배 한 갑 줘. 어떤 거요? 내 손가락이 뭘 가리키는지 제대로 봐봐. 왜? 늙어서 눈이 침침하신가?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상 손님이 저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더군요. 늙어 빠져서 편의점 알바나 하는 주제 감히 손님 말을 거역해? 다음에 내가 왔을 때 또 종이컵이 어쩌고 하면 가만 안 들 줄 알아. 기가 막힌 저는 턱이 빠지도록 크게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손님은 자기가 이겼다는 듯이 실실 웃으며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차가운 음료수 하나를 계산하고 들이켰고 연신 심호흡을 하며 조금 전 벌어진 일을 잊으려고 했답니다. 제발 다시는 우리 편의점에 오지 않기를 기도도 했고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 그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은 내려앉았고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크게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 컵라면 하나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나무젓가락을 챙겨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나 저기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뜨거운 물 좀 받아줘요. 네? 손님, 그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저는 손님들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할 일 없어 보여서 내가 일거리를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물 떠와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또 크게 진상을 저지를 것 같아 빨리 뜨거운 물을 채워주고 자리로 돌아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윽고 뜨거운 물을 받아 진상 손님에게 가져다 줬더니 또 짜증을 내더군요. 이 할머니가 물 조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물을 산까지 부어야죠. 나더러 소금물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다시 가서 산까지 물 맞춰와요.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손님. 이를 악물고 다시 물을 받아줬더니 조용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먹고 나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저를 또 불렀습니다. 할머니, 김치 없어요? 김치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 시중에 파는 거 말고 할머니가 담근 김치 말이에요. 어디다 숨겨놓은 거 없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손님. 준비성이 제로네. 다음부터는 할머니 김치 좀 냉장고에 따로 넣어놔요. 원래 노인네들은 다들 집에서 김장하니까 집에 김치는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집김치 아니면 안 먹으니까 준비하도록 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진상이 진짜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했답니다. 이에 저는 대꾸하지 않고 괜히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 했네요. 손님은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예상대로 치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더러 치우라고 명령조로 말했고 손가락으로 담배를 가리키며 한 갑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죠? 오늘은 맞췄네. 그럼 수고. 손님은 그렇게 쌩하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녀가 먹고 남은 라면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편의점에 찾아와 온갖 진상을 부렸네요. 그러다 보니 제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고 그 진상 손님이 자꾸 생각나서 잠도 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렇게 몰상식하고 망나니 같은 여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회사 다니는 자식들이 그런 인간 밑에서 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들었네요. 며칠 뒤 변수 없이 그 진상 손님은 또 편의점을 들어왔고 이번에도 소주 한 병과 육포를 짓고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진상 손님에 대해 말했더니 괜히 싸우거나 신고하면 저와 편의점만 손해니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사장님도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말대로 진상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소주잔 하나 줘봐요. 네 손님 여기 있습니다. 어라? 웬일이래? 종이컵 하나 인색하게 굴더니만.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안 돼. 꼭 목소리를 높여야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손님, 편의점 안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집에 가져가셔서 드세요. 참, 누굴 노숙자로 하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 걱정 말고 담배나 한 갑 줘봐요. 저는 진열된 담배를 보며 진상 손님이 피우는 담배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로 드릴까요? 늘 피우던 거로.
그러니까 그 담배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아, 이 할머니 치매하냐? 이 노인네야, 아직도 내가 피우는 담배를 몰라? 저기 있는 거 줘. 식은땀을 흘리며 손님이 가리키는 담배를 겨우 꺼내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폐지 줍는 노인이 들어왔어요. 여사님,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아저씨 어서 오세요. 오늘 박스가 많이 나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진상 손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곧장 창고에 가서 박스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지